네, 반갑습니다. 네, 컴퓨터 그래픽스 및 실습 이제 9주차 2교시입니다. 오늘 이제 2교시, 3교시, 4교시에서 배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변환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레스터 변환이 도대체 뭔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선분의 레스터 변환, 다각형 레스터 변환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뭐 GL 그래픽 기본 요소, 에일리어싱, 엔티 에일리어싱 뭐 이렇게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론 부분만 할 거예요.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이론 부분만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실습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론이 조금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렇게 꼭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실습 들어갑니다. 자, 레스터 그래픽. 레스터 그래픽은 이제 레스터 변환이라고 하는데, 그럼 레스터가 도대체 뭐냐? 레스터. 이제 요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검색해 볼 수 있죠. 이미지를 검색을 하면 두 가지 타입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립아트처럼 뭔가 선으로 이루어진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선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인아트라고 하는 어떤 그 일반적인 미술 작품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서로 다르죠. 뭔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이게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파인아트라고 하면 뭐예요? 이제 아날로그 이미지죠. 보통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 보고 있지만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아날로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종이에다가 열심히 그려놓은 거, 그리는 거, 요건 아날로그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은 뭐죠? 요거를 사진을 찍어요. 그럼 디지털이 되죠. 그래서 아날로그 이미지하고 디지털 이미지하고는 또 다릅니다. 자, 아날로그 이미지는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 점점 이미지가 자세하게 보여요. 조그마한 것을 또 확대해서 보고 돋보기를 아무리 작은 거라도 돋보기를 이제 갖다 대가지고 보면 그 선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너무 이제 자세하게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어떤 분자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디지털 이미지는 어떤가요? 네, 디지털 이미지는 요만한 곳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이게 이렇게 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작은 이미지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확대를 해놓고 보니까, 크기를 키워놓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0101010000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벡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거하고 레스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뀌게 돼요. 이제 먼저 레스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픽셀 단위로 이루어진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미지죠, 사실. 컴퓨터 이미지를 확대시켜 보면 모든 이미지가 이렇게 깨집니다. 이렇게 깨진다는 건 뭐냐면요. 요 한 개의 사각형으로 이 이미지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 한 개의 사각형이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네, 그렇죠.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픽셀 위에 점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건 직선이 있지만, 직선을 확대해 놓으면 전혀 직선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벡터 그래픽은 뭘까요? 벡터 그래픽은 0,0에서 여기 몇 콤마 몇이죠?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9,5 0,0에서 9,5까지 직선을 그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벡터 그래픽이에요. 그래서 벡터 그래픽은 깨지지 않아요. 벡터 그래픽은 안 깨집니다. 자, 그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보통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아무리 확대를 해도 안 깨집니다. 키우죠. 돋보기 이 이미지를 엄청 키워요. 그런데 안 깨져요. 왜 안 깨질까요? 이미지는 벡터 그래픽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벡터예요. 몇 콤마 몇,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검은색 선을 그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이미지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픽 같은 경우는 어떤 아무리 확대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래픽은 어떤가요? 이제 확대해보면 확대할수록 이런 사각형이 커지기만 하죠. 요것도 작게 해놓으면 멀쩡해 보여요. 그렇죠. 이제 우리 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벡터 그래픽은 픽셀 단위 존재하지 않고요.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 0,0에서 아까 몇이었죠? 9,5였나요? 9,5로 선을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것이 이제 벡터 그래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벡터 그래픽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레스터 그래픽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 레스터 변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레스터 변환은 또 왜 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뷰포트 변환을 하는 것. 까지 이제 중간고사 이전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3차원 공간상의 가상의 그런 세계 속에 이런 뭐 종이컵이 하나 있어요. 종이컵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이컵이 이렇게 모든 빙글 돌아서 모델을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카메라 지정하죠. 지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얘가 뷰포트를 통해 가지고 보여지게 되죠.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뷰포트를 통해서 변환이 돼요. 변환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해서 컴퓨터 화면에 보여지는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모델의 계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벡터로 되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선을 긋는다 그러면 시작점하고 끝점만 오픈GL에서 지정을 했었죠. 그렇죠? 어떤 원을 이제 구를 그린다 그러면 구의 좌표만 좌표하고 크기만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가상 세계, 요 오픈GL의 세계 속에 있는 이 모델은 좌표가 모델의 그 형태는 어떤 레스터 그래픽의 그런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3차원 공간상에서 좌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이제 그래픽이다 라고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이 이제 가상적으로 이어져 있는, 개념적으로 이어져 있는 이 모델의 모양이 결국은 어디에 표시가 돼야 되죠? 네, 컴퓨터 모니터 위에 표시가 돼야 돼요. 컴퓨터 모니터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지금 레스터 변환, 이제 벡터 그래픽, 레스터 그래픽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벡터 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그려져 있던 내부의 모델이 모니터 위에 있는 레스터 그래픽의 형태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변환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벡터에서 레스터로 이제 얘가 변환이 일어나지는 것. 요것이 바로 레스터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원래 우리 그런 얼굴에 대한, 머리에 대한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얘를 이제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픽셀 단위로 얘는 무슨 색, 얘는 무슨 색, 얘는 무슨 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크게 보면은 정규화 장치 좌표에서 뷰포트 좌표로 바뀌고, 그 다음 화면 좌표로 바뀔 때에 레스터 변환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레스터 변환의 결과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것들을 레스터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 속도도 높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처리잖아요. 그래서 물론 중간 과정도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마지막에 망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높은 정확도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보된 레스터 변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서 변환을 해야지 어떤 물체가 잘 보여진다고 하겠죠. 그럼 이 모델을 어떤 식으로 가져올 것인가, 2차원 공간에 가져올 것인가, 2차원 픽셀 공간 안에 가져올 것인가. 그러면 물체라고 했을 때 물체의 기본은 뭐예요? 일단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과 점이 연결하면 선이 되겠죠. 이제 선분의 레스터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선분과 선분을 연결해가지고 뭘 만들죠? 면을 만들죠. 그래서 다각형. 레스터 변화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다각형이라기보다는 더 자세히 들어가서 뭐 삼각형. 레스터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의 레스터 변화. 자, 원래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픽셀 단위 위에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자, X좌표로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 1,2 0,0에다가 표시를 하고 1에다가 표시를 하려고 보니까 1, 2, 0, 1, 2, 3 3에다가 색칠을 하면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여기다 색칠을 하면 또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색칠을 하니까 중간에 뜨죠. 요거를 그냥 쭉 X축 기준으로만 선분을 한다고 이렇게 쭉 이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직선이 아니고 점선이 나와버리겠죠. 점선을 애초에 원하는 것만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직선을 그리려고 했다면 이제 이 정도면 거의 뭐 실패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뭘로 해야 될까요? 네, 여기 이런 직선의 경우에는 Y축 기준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계산량이 조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DDA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DDA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변화량을 계산합니다. 직선이니까 여기서 x가 1 증가할 때 요만큼 증가할 거야 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 변화량을 계산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단위를 증가시켜 가면서 이제 픽셀을 그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X축 방향으로 할 건지 Y축 방향으로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긴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오차가 누적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1 증가할 때 Y가 3.3333333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쭉 가다가 수학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는요. 그래서 뒤에 0.000001만큼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 그 정도 오차는 뭐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차의 크기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오차가 누적되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브레스넘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브레스넘 알고리즘은요, 이제 선을 쭉 그어가지고 이 선이 이제 어느 픽셀로 할 것인가, 이 특정 지점을 어느 픽셀이 요거를 이제 이 선을 나타내는 픽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화소 중심하고 선분 간의 수직거리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지나갈 때 주변에 이제 보는 거예요. 봤을 때 이제 여기는 C라고 하는 C-라고 하는 요 블럭하고 B-라고 하는 블럭이 있는데 여기 수직거리를 보면 누가 가깝죠? 네, B가 가깝죠. 그래서 여기는 그럼 B가 색칠되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브레스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이제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직접 코딩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거는 오픈GL 코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픽스 관련된 이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의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소 좌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소 좌표는 그러면 이제 이 픽셀 좌표계 상에서 도대체 각 화소가 각 픽셀이 좌표축 상에서 어느 위치에 위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축이
여기 한가운데 들어갈 것이냐. A라고, 요게 원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요 픽셀이 좌표축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할 것이냐. 아니면 왼쪽 하단부 내려와서 여기가 0,0이 이 픽셀의 아래쪽 밑에 있는 부분을 가리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결정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 B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0,0에서부터 3,3까지 그려라 라고 하게 되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요 위치까지 그립니다. 마지막 점은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그려버리면 길이가 증가해 버리잖아요. 길이가 하나 더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지막 화소는 제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각형을 이번에는 레스터 변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각형은 결국은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삼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삼각형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선분이 있는데 이 선분 방정식보다 방정식이 0보다 크다 라고 하게 되면 위쪽이 되겠죠. 0보다 작다 그러면 아래쪽이죠. 그래서 어떤 선분에 대해서 이제 선분보다 어떤 x, y를 집어넣었을 때 그 점이 이 선분보다 위에 있는가 아래쪽에 있는가를 판단해서 이제 다각형의 안쪽이다 바깥쪽이다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게 얘기가 되면 선분 3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다각형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선분 3개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선분 3개 왜 이제 크냐 작냐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각형이라는 개념이 선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요 선분이 3개로 해가지고 다각형이 정의가 되죠. 그런데 사실 다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선 위가 아니고 요 안쪽이죠. 요 선분 3개의 안쪽이 바로 이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각형을 제대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면을 다각형이라기보다는 면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대소를 이렇게 비교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 다각형이 있는데 요 삼각형 안쪽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또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색칠을 해야 되잖아요. 색칠을 쭉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색칠을 할 것인가. 이제 몇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사선 채움 알고리즘입니다. 주사선 채움 알고리즘은 뭐냐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쫙 레이저를 뿌려요. 레이저를 쭉 뿌려가지고 여기서 레이저하고 여기서 만나죠. 도형이 선분이 만나요. 그 다음에 딱 지나가면 여기서 또 만나요. 그러면은 처음 만나는 지점부터 그 다음 만나는 지점까지 색칠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픽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색칠이 되겠죠. 자, 우리가 픽셀 단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원래 선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선이잖아요. 선을 아무리 오래 쌓는다고 선이 면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컴퓨터 내부 세계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픽셀로 이루어진 선을 여러 번 쌓으면 결국은 면이 됩니다. 선 그 자체도 일종의 두께를 가지죠. 픽셀 때문에. 자, 보시면 그래서 0번 이제 줄에서는 쭉 가면서 안 걸리죠. 그러니까 색칠을 안 해요. 두 번째 줄에서는 가다 여기서 걸려요. 여기서 또 걸려요. 그러니까 요 사이를 색칠해 줍니다. 여기서는 요 사이 색칠하고요. 자, 그러면 중간에 이런 곳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처음 만나면 색칠, 그 다음 만나면 그만, 그 다음 또 만나면 이제 다시 색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차점 번호를 쭉 채워놓고 홀수부터 짝수까지 이렇게 채워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보시면 0번 줄에서는 얘가 아무것도 색칠이 안 됐고요. 1번 줄에 어떤 점이 있는가, 어디서 교차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정보가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선분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선분 리스트를 이제 미리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색칠을 해야 하나 라는 부분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색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 좀 설명을 드렸듯이 두 번 만나는 곳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홀수에서 짝수까지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극대점, 극소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HFC, H 어딨나요? H 여기 빠졌네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다른 그림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극소라고 하는 건 이 지점이에요. 여기서 제일 내려가죠. 극소 지점에서는 이제 2번 교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여기 지점이 가장 극소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시작과 끝, 그러니까 한 점을 바로 색칠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극대점, 가장 높이 올라간 지점, 여기는 가장 높이 올라갔잖아요. 이 지점은 둘 다 하지 않고 이제 아예 여기는 교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면 색칠이 안 되겠죠, 이쪽은. 여기는 색칠이 안 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선, 여기는 평행선이 안 나왔는데 평행선 부분에서는 이제 선분이 없는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이제 복잡한 도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이게 내부인지 외부인지 어떻게 할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내부 확인 알고리즘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특정 지점에서 바깥쪽으로 외부를 팡 하고 보내봐요. 직선을 쏩니다. 직선을 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쏘게 되면은 다각형하고 홀수번 교차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이쪽으로 쐈는데 얘가 몇 번 만나요? 한 번 만나죠. 근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쏘면 몇 번 만나죠? 한 번, 2번 만나요. 그러면 여기 이 지점은 시작점은 내부가 아니고 외부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경우도요. 이 지점에서 쏘면 한 번, 2번, 3번, 그죠? 홀수죠. 여기는 바깥쪽이거든요. 그럼 보면 한 번, 2번 짝수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홀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지금 특정 지점이, 다각형의 특정 지점이 내부인가 외부인가 하는 부분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우리 잠깐 쉬셨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